자, 오늘은 여러분들 함수 포인터 하실 차례죠? 동적 메모리 할당 어저께 끝났고요. 자, 함수 포인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일단 공식적인 종강이고 뭐그 이후에 강의를 더 이어서 뭐 못 들었던 부분이나 이어 들으실 수는 있죠? 네. 음. 자, 함수 포인터. 함수 포인터의 의미와 선언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초 포인터 배웠었고, 어저께 강의에서 응용 포인터, 그러니까 그저께 강의에서 응용 포인터, 어제 강의에서 예, 동적 메모리 할당까지 해서, 자, 이제 포인터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예, 그 스킬업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자, 오늘 강의하는 함수 포인터하고 보이드 포인터는 현업의 개발자들도 조금 어려워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알아두면 되게, 내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표현, 코딩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네, 오늘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 예, 잘, 예, 설명 들으시고, 중간중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강 인원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쵸? 지금 이제, 예, 현장 강의에 지금, 예, 실시간으로 접속하신 분이 두 분밖에 없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인터넷 강의로 많이 편한 시간대 들으시나 봐요. 근데 이제 실시간 강의의 좋은 점은 바로바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음성 켜놓고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 포인터의 의미와 선언 형식. 자, 함수 포인터라는 것은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그 시리즈 3탄이 바로 예, 함수명은 곧 그 함수의 시작 주소 상수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함수명이 그 함수의 시작 주소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소를 어떤 포인터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의 시작 주소를 예,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우리는 함수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 포인터 변수의 선언 형식은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타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리킬 함수의 타입,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리킬 함수의 전달인자 리스트, 그 다음에 자, 괄호를 묶고 포인터 안에 함수 포인터 변수명 이렇게 쓰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서브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전달인자로 인트형 하나, 더블형 하나를 갖는 자, 이거는 서브라는 함수의 선언구가 되겠죠. 서브 함수의 선언부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 이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싶어요. 펑션 포인터, 함수 포인터. 자, 그러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내가 가리킬 함수의 타입은 그대로 내려 쓰시고요. 내가 가리킬 함수의 파라미터 리스트도 그대로 내려 쓰십니다. 함수명만 빼놓고 타입과 뭐를 파라미터 리스트를 그대로 내려 쓰면 된다. 자, 그리고 함수명 대신에 자, 나는 펑션 포인터야. 이렇게 선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함수명 자리에 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야 라고 이렇게 포인터 fp 또는 뭐 포인터 p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우리 이제 예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fp 하던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도 소괄호가 있고 여기도 소괄호가 있어요. 근데 소괄호 우선순위 같은 1순위지만 결합 방향이 순방향이니까 앞에 있는 소괄호가 먼저 해석이 되고 뒤에 있는 소괄호가 두 번째로 해석이 되면서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fp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야. 자, 32비트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터 변수가 4바이트이고 64비트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 크기를 갖잖아요. 저는 지금 강의를 4바이트 크기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니까 자 그러면
FP는 32비트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터니까 나는 4바이트야. 이렇게 잡히고, 자, 얘가 뭘 가리킬 거예요? 서브라는 함수에 정의부가 있을 거예요. 서브 함수의 정의부, 기계어 코드, 기계어 코드. 이 부분의 시작 주소가 2000번지면 여기에 2000번지를 넣어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리킬 수 있는 거지. 아직 연결은 안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리키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1번 코드, 2번 코드, 3번 코드까지 가야 이제 포인팅이 되죠. FP에다가 자, 서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함수명만 저장해 주면 돼요. 함수명은 곧 그 함수의 뭐다? 시작 주소 상수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함수명만 저장해서 자, FP에다가 서브 함수의 시작 주소는 2000번지를 넣어서 그때부터 함수 포인터가 이렇게 예, 함수의 정의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언부 아니고 정의부. 실제 수행이 될 수 있는 기계어 코드 부분. 자,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함수 포인터로 함수를 가리키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우리가 서브 함수로 호출할 때 정수값 하나, 실수값 하나,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일정 값을 RES에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함수명을 이용한 함수 호출이고요. 자, 펑션 포인터 fp를 이용해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호출이 되겠죠. 아, 그러면 함수 포인터의 역할은 함수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자, 함수 포인터 변수명은 함수 포인터는 쏘리. 자, 함수 포인터는 함수명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함수명은 함수명을 대신해서 함수 포인터 변수 fp로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펑션 포인터를 활용하는 코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더라. 음.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강사님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디다가 쓰려고 이거를 만들까요? 함수 포인터는 어디다가 쓸까요? 라는 의문이 좀 생기죠? 자, 이제 그 의문에 대한 좋은 예제는 이제 뒤쪽에서 보이드 포인터하고 같이 봤을 때 좋은 예제가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 자, 요거죠. 함수 포인터로 함수를 가리킬 수 있고, 자, 그렇게 가리키게 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함수를 함수명이 아닌 함수 포인터로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예제에서 조금 더 함수 포인터에 활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13에서 자, 이 라인에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 전달인자로 인티저형 두 개를 갖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함수 선언보고 여기가 함수 정의부가 되겠죠? 함수 정의부.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상에 볼 때는 이 함수들이 시작 주소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전처리 컴파일 링크 되고 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램이라는 기억 공간에 올라가서 실행이 될 때에는
그때는 이 함수들이 각각의 렘 안에서 메인 함수가 시작하는 곳에 주소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번지. 그다음에 플러스 함수가 시작하는 곳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번지. 그러니까 렘 안에 올라갔을 때 함수의 정의부들은 각각 그 함수의 정의부의 시작 주소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어, 예, 함수 포인터가 선언이 됩니다. 자, 여기 소괄호가 있는데 요 소괄호 먼저 요 소괄호가 두 번째로 해석이 되죠. 왜? 소괄호는 1순위, 결합 방향은 순방향, 앞에 있는 소괄호가 먼저 해석된다. 자, 그러면 포인터 FPT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PTR아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FPTR은 자,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 크기를 갖고 4 또는 8바이트 크기를 갖겠죠? 64비트 시스템에서는 8바이트. 자, 그리고 자, 괄호 열고 인트 컴마 인트의 전달인자를 갖는 또 리턴 값은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예, 네모도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FPTR이 가리킬 대상체가 되는 거죠. FPTR아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FPTR은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 두 개를 갖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펑션 포인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FPTR은 네,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함수라면 어떤 종류의 함수라도 다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드 내에서는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함수가 플러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타입의 똑같은 파라미터를 갖는 다른 함수가 있다면 걔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함수명만 표기하셔야 돼요. 함수명만 표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런 표기로 플러스라고 함수명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소괄호를 이렇게 치잖아요. 소괄호를 치는 순간 이건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플러스라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플러스 함수를 콜하는 형태예요. 부르는 거예요. 함수명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함수 콜의 의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함수를 갖다 와서 리턴 값을 저장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라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니까 반드시 함수명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소괄호 절대 표기하면 안 돼. 소괄호 표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함수의 시작 주소가 지금 우리 일단 임의로 2000번지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라고 쓴 것은 함수명은 곡구 함수의 시작 주소니까 2000번지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을 FPTR에 집어넣어주면 2000번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곳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진대다.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FPTR이 플러스 함수를 가리키는 상태에서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콜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 플러스 함수를 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자, FPTR 괄호 열고 A, B 그러면 FPTR이 뭐예요? 2000번지. 그러면 2000번지라고 쓰고 2000번지서부터 시작하는 소괄호 나오면 함수죠? 함수로 호출하는데 A의 값 10과 B의 값 20을 보내 라는 뜻으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리턴 값을 RS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플러스 함수는 내가 보내준 10과 내가 보내준 20을 이용해서 두 값을 더해서 리턴하니까 30이 리턴돼서 들어오겠네요.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린트F 부분으로 찍어보면 A는 10, B는 20, RS는 30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어디다가 쓰는지 살짝 의문스러워서 그렇지, 뭐 이게 되게 어렵거나, 예, 뭐, 이야기 난해한 표현은 아니죠? 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표현을 좀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가 함수를 가리킬 때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자, FPT의 함수 포인터 변수명 쓰고 A, B라고 호출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로 함수를 콜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RES는 괄호 열고 포인터 FPTR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역시 소괄호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석되죠? 요것부터 해석될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FPTR 난 포인터인데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데 A와 B를 가지고 가. 라는 이런 표현처럼 자, FPTR이 포인터니까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도 묶어서 함수를 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죠? 강사님, 이번 표현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업의 개발자분들은 1번 표현을, 1번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1번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근데 가끔 2번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펑션 포인터가 함수를 가리킬 때 함수 포인터로 함수를 내가 가리키는 함수를 콜하는 방법은 1번, 2번 방법이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1번이고 2번은 조금 더 많은 연산자들을 사용하잖아요. 포인터도 쓰고 소괄호도 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현업의 개발자들은 2번 표현을 잘 쓰지 않고 1번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또 2번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놓는 게 좋겠다. 두 가지 표현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뭐 함수 포인터 기본적인 설명과 예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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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제가 또 없죠? 음. 자, 넘어가서 자, 함수 포인터 배열 예제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를 강사님 함수 포인터 변수는 알겠는데 그럼 포인터 변수로 배열을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 포인터 변수도 변수는 변수니까 변수들을 여러 개 동일한 자리형을 여러 개 모아놓은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함수가 나옵니다. 자, 플러스라는 함수, 마이너스 함수, 멀티 함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똑같이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자, 다들 똑같이 인티저형 전달인자 두 개씩을 갖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해석 우리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어떤 타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자, FPTR 너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뭔지 알고 싶으면 그 좌우에 붙어있는 연산자의 종류를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는 포인터 연산자. 이게 몇 순위 연산자입니까? 2순위 연산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레이 연산자. 얘는 1순위 연산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1순위 연산자가 먼저 해석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FPARY야?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레이가 먼저 해석되니까 나는 방 4개짜리 배열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FP 어레이 방 4개짜리 배열이 생겼습니다. 선언되었죠. 근데 너는 뭐야? 난 방 4개짜리 배열인데, 그래. 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의 집합인데, 그럼 너는 무슨 형이야? 너는 각 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포인터 변수. 나는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의로 여기가 100번지면 여기는 104번지,
4바이트짜리 우리 32비트 응용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포인터가 4바이트일 때 이렇게 잡히는데 이 각방은 전부 뭐란 얘기예요? 나는 포인터 변수야. 아, 그래.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래. 각방이 포인터인데, 그럼 각방들에 있는 포인터들아, 응? 너희들은 뭘 가리킬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걸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뭘 가리키는지 볼게. 아, 나는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 포인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방도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자,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죠. 자,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죠.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트 자, 포인터인 거죠. 그래서 네 개가 전부 다 함수 포인터 변수예요. 변수들이 모여 있는 방 4개짜리 배열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퀄 연산, 배열 선언과 동시에 이퀄 연산자로 배열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 안에 자, 내가 저 각 함수 포인터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들을 지정했는데 뭘 지정했나 봤더니 자,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 플러스라는 것은 전부 다 함수명들입니다. 함수명은 복그 함수의 뭐예요? 시작 주소죠. 함수명은 복그 함수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함수 여기 밑에 선언되어 있는 밑에 자 플러스 함수야. 예를 들어서 너는 몇 번지니? 자 플러스 함수가 내만에서 100번지서부터 1000번지서부터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번지는 지금 FP 어레이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함수는 2000번지서부터 할당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더 나아가서 뭐 멀티 함수는 3000번지서부터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플러스 함수는 1000번지, 마이너스 함수는 2000번지, 멀티 함수는 3000번지의 주소를 의미하죠. 왜? 함수명은 복그 함수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가 나. 플러스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초기화되어 있던 플러스랑 같은 1000번지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000번지, 여기에 2000번지. 각 방에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죠. 1000번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줘 봐요. 라고 하면, 자, 이제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첫 번째 방과 같이 예, 플러스 함수를 가리키는 그림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함수들의 시작 주소를 배열로 모아서 관리할 수가 있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기법을 쓰는 거는 이제 뭐 초급 코드를 완전히 중급 코드, 고급 코드 부분인 거죠. 자, 알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고급스러워진다. 그죠? 모르면 제어문으로 일일이 제어하던 것을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예, 코드가 고급스럽게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배열을 갖고 뭘 했나 봤더니 자, 포물입니다. for i는 0부터 i가 size of fp array 자, fp array 배열명 배열 전체 크기 4바이트짜리 4개니까 16바이트 나누기 size of fp array의 0번방 자, 0번방 하나의 크기 자, 여기가 fp array의 방번호 0번방 여기가 fp array의 방번호 1번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자, 방 하나의 크기는 4바이트에서
자, 요거는 4라는 계산이 나오고 i는 0부터 i가 4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포문이 몇 번 돌아요? 4번 도는 거죠. 자, 4번 돌면서 얘가 0, 1, 2, 3으로 바뀌어 들어가면서 자, FP 어레이 0번 방. 0번 방이 뭐예요? 함수 포인터잖아요. 그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콜하는 거죠. 자, 강사님, 여기에 대괄호 연산자와 소괄호 연산자 똑같은 일수니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뭐부터 연산할까요? 당연히 결합 방향 보셔야죠. 결합 방향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흘러가니까 어레이 먼저, 소괄호 두 번째. 그래서 FP 어레이에 0번 방 함수 포인터로 10과 20을 넣어서 그 0번 방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콜하는 거죠. 그래서 자, i가 0일 때에는 플러스 함수가 콜된 거예요. 자, i가 1일 때에는 뭐가 콜된 거예요? 마이너스 함수가 콜된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i가 2일 때는 멀티 함수가 콜된 거예요. 다시 i가 3일 때에는 다시 플러스 함수가 콜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폼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함수 네 번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함수를 네 번 부른 거죠. 자, 이 네 번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볼 수 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질문 주세요. 어, 아, 질문이 없다는 것은 다 이해했다는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네, 살펴봤고 함수 포인터 배열까지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서 뭐 문법은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쓰지?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자꾸 들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는 뒤에 보이드 포인터까지 공부하고 나서 같이 좋은 예를 보기로 했어요. 어? 예. 아, 예제가 밑에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요. 예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선언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면. 어? 선언문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인터 FP 어레이 이행 이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FP 어레이는 자, 소괄호가 우선순위가 1순위인데 앞에 있는 소괄호, 뒤에 있는 소괄호 중에 앞에 있는 소괄호부터 연산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소괄호에서 이행 이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여기 우선순위 2순위에 포인트 연산자가 있고 자, 대괄호 연산자의 우선순위 1순위지만 순방향이니까 이거부터 해석하고 이거 두 번째 해석하고 포인터가 세 번째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FP 어레이 이행 이열 그쵸? 임의로 여기가 100번지라고 하면 여기가 104번지 여기 108번지 116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FP 어레이는 이행 이열짜리 형태의 배열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각방이 뭐야? 자, 각방은 포인터 변수입니다. 각방은 또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면 너는 뭘 가리키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는 요렇게 생긴 애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자,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킬 대상체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 두 개를 갖는 네, 함수 포인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역시 요거는 인티저 값을 리턴하고 인티저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펑션 포인터들로 이루어진 2행 2열짜리 배열이고, 자, 거기에 먼저 0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 2행 초기화 시작가로 끝가로를 이용해서 여기는 플러스 함수의 시작 주소, 여기는 마이너스 함수의 시작 주소, 마이너스 함수의 시작 주소, 자, 여기는 멀티 함수의 시작 주소, 여기는 다시 플러스 함수의 시작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함수를 가리키고,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플러스 함수의 정의부가 있겠죠. 정의부를 얘가 가리키고, 얘도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함수의 정의부를 가리키는 거고, 멀티는, 자, 요 방은 멀티 함수의 정의부를 가리키는 거죠. 각 함수의 시작 주소를 갖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FP 어레이라는 이 배열로, 예, 함수 포인터 배열로 내가 각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러면 O, i는 0부터, 자, i가 2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안쪽에 for 이중 포문이 필요하겠죠? 2차원 배열 형태니까 J는 0부터 J가 2보다 작으면서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호출해 주면 되겠죠? FP 어레이 IN J 10까지 가야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 방이 되잖아요. 포인터 변수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와야,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 자, 그리고 10, 20 이런 형태로 추려주면 되겠대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RES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깥 폼은 행절해야 하고 안쪽 폼은 열제어하면서 이렇게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 포인터 2차원 배열 형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중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 감안하시고요. 어, 함수 포인터에 대한 이제 교재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잘 활용하는 예제는 뒤에서 나올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만 함수 포인터 만드는 연습을 좀 우리 잠깐 몇 개만 더 해보고 예, 갈게요. 예를 들어서 보이드형 타입의 서브라는 함수가 있는데 전달자도 없어서 보이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워놔도 되고 이건 생략 가능하죠. 앞에 있는 보이드는 타입이니까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있는 파라미터가 없다는 것은 없는 의미의 보이드는 생략해도 되죠. 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가리키는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서 서브를 그 함수 포인터에 저장해서 콜을 해보자 라고 하면 자 연습했죠. 내가 가리킬 함수의 타입을 그대로 내리고요. 파라미터 리스트도 그대로 내립니다. 그냥 속어로만 쳐도 되고요. 보이드 생략해도 되니까 보이드 써도 되죠. 자, 그리고 함수명 대신에 나는 펑션 포인터야.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P에다가 서브를 넣어주면 함수명만 넣는 것에 예의주시. 이렇게 해주고 나면 서브 함수로 호출할 때 FP 형태로 그냥 이렇게 콜 해주는 게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서브 함수는 전달인자도 없고 리턴 값도 없으니까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나 예, 동일 표현, 동일 효과. 어차피 서브 부르는 거다. 서브 함수 호출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저께 배웠던 내용 중에 my 얼록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티저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my 얼록이라는 함수는 전달인자로 인티저용 전달인자를 하나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의 함수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해야 돼? 자, 인트 포인터가 다 리턴 타입이니까 그대로 내리세요. 리턴 타입 그대로 내리고 파라메터 리스트 그대로 내리고 my allo이라는 함수명 대신에 나는 펑션 포인터다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음,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그래서 자, fp라는 펑션 포인터에다가 my 얼록이라고 이렇게 함수명만 저장해주고 자, res는 fp4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해 주면은 요거는 res는 my얼록 4 해준 것과 동일 효과의 코드가 되겠죠. 네. 질문이 있으시네요. 자, 질문을 볼까요? 자, 괄호 열고 FP 괄호 닫고에서 괄호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질문이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음, 이거 여기에서 이 괄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써볼까요? void 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FP는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석되고 이게 두 번째 해석되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함수 포인터를 선언한 거고요. 선언한 모양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함수 선언이에요. 함수 선언부가 됩니다. 자, 왜? 자, 소괄호보다 포인터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석되고요. 이게 나중에 해석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FP는 함수 포인터 변수명이 아니라 함수명이 돼요. 자, FP는 함수인데 뭐예요? 예, 보이드 포인터가 리턴 타입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함수의 타입이 돼요. 타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인터가 보이드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보이드, 요게 전달인자가. 자, 그래서 FP는 이렇게 되면 함수를 선언한 거지 함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우리 성현 씨 이해되셨나요? 음. 같은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트 포인터 네, 괄호를 생략했어요. 안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함수명이 돼요. 함수명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함수 포인터 변수명이죠.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그죠? 자, 밑에 있는 FP, 빨간 FP는 나는 함수야. 나는 인티저 포인터를 리턴해. 인티저 2차원 포인터를 리턴하는 거야. 이건 리턴 타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전달인자로 인티저형을 하나 전달인자로 받는 함수야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음, 좋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터 갈까요? 보이드 포인터까지 배워야 우리가 이제 함수 포인터를 진짜 잘 쓰는 예제를 볼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 보이드 포인터 한번 볼게요. 자, 보이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자료형에서 배울 때는 무치형이라고 배워서 값이 없음을 나타냈다. 없다. 없음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지만 자, 이거는 이제 자료형에서 쓰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이드는 이 포인터 환경에서의 보이드는 포인터 문법에서는 자, 얘는 all, 어, 전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타입일 수 있다. 특정 타입 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가리켜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뭐 인트일 수도 있고 더블형일 수도 있는데 뭘까? 뭐 자기가 뭘 가리키는지 자기가 모르는 포인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는 가리키는 대상체의 타입에 제한이 없다. 가리키는 대상체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오래 의미죠. 뭐라도 다 가리킬 수 있다. 예, 그런 포인터를 말합니다. 선언 형식은 자, 보이드 포인터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음. 자, 보이드 포인터명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보이드 포인터 P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보통 포인터 명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티저 포인터 P 하면 P가 뭐예요? P 나는 포인터 연산자 하나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나는 내가 가리키는 게 인티저야 하고 이렇게 타입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선언하면 P 너는 뭐야?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4바이트야. 이거는 알아. 포인터 변수 자기가 포인터 변수인 건 알아요. 4바이트인 건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래 넌 뭘 가리키는데 올이야 올. 나는 아무거나 다 가리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뭘 가리키게 될지 나도 몰라. 이거죠. 자, 모든 타입을 다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선언되고 모든 타입을 다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선언이 된 거죠? 오, 신기하다. 그죠? 자, 그런데 강사님, 우리가 여태까지 포인터는 딱 자기가 가리킬 대상체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뭘 가리키는지도 모르는 포인터가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역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 약간 독특한 예제, 독특하다기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예제를 통해서 보이드 포인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뭐예요? 보이드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해서 어떻게 쓰는지 문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를 볼게요. 자, 보이드 포인터는 여기는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보이드 포인터의 사용 방법. 보이드 포인터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징. 첫 번째, 모든 올이죠, 올 타입을 가리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모든 타입을 다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리키는 타입의 대상체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모든 타입은 정말 타입, 차원을 다 초월한 거예요. 모든 차원, 모든 타입을 다 가리킬 수 있는. 음, 되셨습니까? 네. 모든 타입, 모든 차원을 다 가리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드 포인터로
음, 주, 보이드 포인터로 주소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캐스팅, 항변화, 캐스팅, 형, 번환 해야 한다. 자, 보이드 포인터로 주소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캐스팅, 형변환을 해야 한다. 음.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소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강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라는 여기 있는 P라는 포인트 분석 인티저형을 가리켜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P라는 포인터 변수 안에 100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알죠. 이게 무슨 형 주소예요? 인트 포인터형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니까 인트 포인터형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 플러스 1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규칙 하나 있죠? 자, 주소에 더해진 1은 절대값 1이 아니다. 그 주소가 의미하는 기억공간 한 덩어리의 크기가 곱해진다.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이 적용이 돼서 자, 100번지.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포인터 타입. 그러면 거기에 더해진 1은 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걸 곱해주잖아요. 이게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이죠. 그 주소가 의미하는 기억 공간 하나의 크기가 와서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해져서 104번지라고 계산이 나온다라는 104번지라고 계산이 나오죠?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보이드 포인터일 때는 얘기가 달라서요. 이 보이드 포인터 P 안에 예를 들어서 200번지가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자, 그런데 200번지의 타입이 뭐예요? 200번지의 타입.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주소예요. 얘는 보이드 포인터형 주소예요. 보이드 포인트용 주소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P 플러스 2를 합니다. 그러면 P 안에 있는 200번지가 있는데 얘가 타입이 뭐예요? 내가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주소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곱해요? 자, 거기에 더해진 1은 절대값 비릴 리가 없죠.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에 의거하여 자, 여기에는 사이즈 오브 자, 200번지야 너 주소지. 어떻게 생긴 기억 공간? 몰라. 보이드. 올. 몰라. 올. 같은 얘기. 뭐든지일 수 있어. 인티저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너 더 나아가, 배열의 시작 주소일 수도 있고, 몰라. 내가 뭘 가리키는지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이드를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는데 알지도 못한 것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사이즈. 알지도 못하는 기억 공간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못할 일이잖아요. 알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 주어야 하냐면 보이드 포인터로 주소를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캐스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이야 라고 타입을 딱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소 연산을 해주어야 한다니까.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 변수의 특징 요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인 설명 했고요.